한국산, 중국산, 그리고 일본산이 나와야 되는데 한중일 이렇게 삼국지가 펼쳐지면 좋겠는데 영국산 라즈베리파이 5가 새로 나와서 싱글보드 컴퓨터 삼국지가 펼쳐졌네. 이야, 성능은 중국산이 제일 좋고 영국산은 정말 호환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원 이런 게 정말 최고고, 이거는 다 중간. 물론 국산이라 한국에서 AS 받기는 이게 제일 좋지. 그런데 이 라즈베리파이 5 예전에 이렇게 AV 단자가 있어서 쉽게 옛날 모니터나 브라운관에 연결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아쉽네. 그리고 램도 2기가짜리가 나와서 $50 정도에 나왔으면 그야말로 정말 레트로 끝판왕이 되는 건데, 뭐 물론 라즈베리파이 4에도 VGA 666 같은 그런 보드를 사용하면 옛날 모니터의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나온 지가 1년 전, 이거는 10개월 전에 나왔고, 이게 지금 나왔는데 오드로이드에서 이제 또 새로운 신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무리겠지. 언제 나오려나. 택배 올 게 없는데 무슨 택배지? 하드커널에서 택배가 왔네. 신작 나온 것도 없고 주문한 것도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것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라즈베리파이 5가 나옴으로써 성능, 소프트웨어 지원 이런 밸런스들이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성능은 뭐 물론 이 제품이 가장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소프트웨어 지원도 좀 떨어지고, 라즈베리파이 5는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높게 나와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게임 구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벤치마크 수치상으로는 라즈베리파이 5가 앞서긴 하지만 이 오드로이드 N2L도 이 작은 사이즈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좋은 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이기 때문에 또 AS도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소프트웨어 지원도 있고 사용하시는 여러 해외 유저들이 있어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튼 뭐 이 보드들로 뭐 리눅스도 깔고 안드로이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레트로 게임이 빠질 수가 없는데, 레트로 쪽에 있어서는 뭐 이 오렌지파이는 그다지 많이 사용이 안 됐지만, 뭐 예전에는 레트로 오렌지파이라는 것밖에 없었지만 바토세라 버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레트로에 있어서도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훨씬 더 우수한 이 라즈베리파이가 앞섰었는데, 최근에는 오드로이드 N2L이 또 약간 앞서가고 있죠. 이무일렉이라는 훌륭한 프론트엔드 덕분에 앞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라즈베리파이 3, 4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어폰 잭을 통해서 AV 케이블을 연결해서 브라운관 또는 뭐 예전 모니터들에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VGA 666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보드를 통해서도 박모에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뭐 브라운관에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레트로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보드는 이 보드였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오드로이드 N2L이 워낙 성능이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게임 큐브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레트로 보드가 하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멋있죠. 네, 보드. 정말 이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메카닉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오드로이드 N2L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보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판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레트로라는 게 뭐 그렇게 인기를 끄는 아이템도 아니고, 사실 저도 뭐 레트로 쪽 콘텐츠를 제작하면 조회수는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레트로를 워낙 좋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레트로 채널에서도 정말 하드웨어까지 같이 다루는 채널은 정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레트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 IT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수요 창출이 좀 쉽지 않고, 많은 연락이 오는 게 왜 게임기에 게임이 없느냐, 뭐 롬 어떻게 넣느냐 이런 질문은 좀 양호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멋있게 개발이 완료가 되었지만 실제 양산까지는 윗선에서 허락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시제품 보드만 몇 개 만들고 이렇게 끝이 난 프로젝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뭐 잠깐 보드 보시면, 자, 이렇게 12V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워 케이블을 아예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이렇게 다시 오드로이드 N2L 보드로 가고,
HDMI 신호가 이제 이 보드로 내려와서,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RGB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변환돼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변환이 된 다음에 일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음성 그리고 영상은 S비디오 그리고 RGB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제작자 동진김 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커널에서 저에게 주로 연락하시는 분이 이분이신데, 정말 개인 시간 쪼개서 만든 보드일 텐데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도 저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연락이 됐을 때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컨텐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기회가 나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3, 4에서 컴포지트로 연결했을 때와 뭐 비교가 안 되겠죠, 화질이. 자, 저도 정말 궁금한데 어느 정도 실기의 느낌이 날지. 뭐 지금 현재 이 오드로이드 N2L로 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은 100% 돌아가는 거는 드림캐스트까지고, 그리고 닌텐도 N64 이런 것도 당연히 100% 돌아가고, 세턴은 살짝 뭐 제가 보기엔 한 97, 8%그 정도까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큐브는 90에서 95% 정도, 그 정도 구동이 되고, 뭐 위는 좀 어렵고, PS2도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에뮬렉을 설치해 놨는데 에뮬렉에서 PS2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큐브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게임 큐브 그야말로 젤다와 바하 머신인데, 젤다와 바이오 하자드 뭐 어느 정도 정말 예전 느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멋진 보드가 매니아들 손에 하나씩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된 점은 너무 아쉽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용 모니터 소위 방모 뭐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방모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2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데, 저는 뭐 2, 30만 원대 입문용 그런 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화질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뭐 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방모에는 이 RGB 컴포넌트로 연결을 해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이 14인치 방모입니다. 14인치인데도 정말 거대하죠. 웬만해서는 소장하기 힘든 그런 물건입니다. 방송용 모니터. 공간 때문에 정말 소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레드, 그린, 블루 RGB.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전 방송용 그런 규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댑터를 써줘야 됩니다. 음성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규격을 사용을 하는데, 자, 와, 네, 정말 거대하죠.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자, 이제 어댑터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켜봤는데 색상이 나갔습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흑백이 돼버렸네요. 이게 이쪽에 케이블의 문제인가 해서 이 S단자로도 해봤는데 색깔이 똑같게 나오네요. 오랜만에 켜봤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지. 뭐 오래된 제품이라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내부에 튜브 같은 게 뭐 문제가 생겼거나 냉납이 생겼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사용도 안 했는데, 예전에 영상 찍고 나서 촬영한 적이 없었는데 참 뭐 그래도 컨텐츠는 해야 되니까 또 오랜만에 예전에 건콘 콘텐츠에서 했었던 슬림 브라운관 한번 꺼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커서 또 꺼내려면 힘든데 어쩔 수 없죠 뭐. 이 TV 모델은 그래도 스테레오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운드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V 21인치입니다. 21인치 슬림 브라운관. 네, 뭐 예전에 제가 건콘 콘텐츠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네, 슬림입니다. 슬림. 네, 슬림 브라운관 TV.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물렉 부팅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가 스테레오라 아까 전과는 다르네요. 네, 뭐 그야말로 이제 끝판왕 레트로 게임기가 된 거죠. 이런 휴대용 게임들은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게임도 여기서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메가드라이브 32X 뭐 이런 게임도 대부분 다 파이 4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이고, 메가CD, 세턴은 여기서 또 돌리면 잘 돌아가겠죠. 네, 버추어 파이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브라운관 TV라 어쩔 수 없이 잘 조절을 해도 이렇게 주사선 올라가는 게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잘 돌아가긴 하는데 세턴은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드림캐스트는 뭐 파이 4에서도 잘 돌아가던 기종이라서, 뭐 나오미 정도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네, 나오미까지 오니까 화질이 아주 그냥 와, 정말 볼만합니다. 네, 화질 정말 좋습니다. 네, 뭐 네오지오 같은 거야 뭐 다른 데서 다 돌아가고, 네오지오 포켓, 플레이스테이션 1 정도는 뭐 예전에 파이 제로 2에서도 돌아가는 거고, PSP는 이 4대3 비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엔 좀 맞지는 않죠. 자, 뭐 아케이드 게임에서 그래픽이 아주 좋은 게임, 네, 마블 대 캡콤. 방모에서 이 화면을 봤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더 큰 화면에서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정말 뭐 화질 정말 게임 할 맛 나네요. 네, 뭐 휴대용 게임기들, 그리고 C64, MXX 게임들도 뭐 정말 할 거 많죠. 여기서 PC 엔진 게임도 정말 할 거 많고, 자, NES, 디스크 시스템, 게임보이, 자, 슈퍼 닌텐도, 마리오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슈퍼 마리오 월드 또 예전 게임치고 정말 색감이 좋은 게임이죠. 슈퍼 패미콘 게임도 뭐 지금 여기서 해도 정말 재밌네요. 네. 뭐 닌텐도 64도 뭐 완벽하게 돌아가죠. 네, 뭐 거의 실기 느낌, 바로 실기 느낌입니다.
네, 마리오 시리즈 다 재밌습니다. 뭐 위 게임은 사실 잘 안 돌아갑니다. 네,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 같은 경우도 3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뭐 거의 게임큐브 게임을 위한 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게임큐브 게임 레지던트 이블 4 아주 화질 보기 좋습니다. 프레임 거의 뭐 30프레임으로 잘 나옵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might recognize a girl in this photograph. Sorry to have bothered you. 네, 레지던트 이블 4까지 보셨고 게임큐브 대표 게임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 N2L에 장착할 수 있는 RGB 보드 보셨습니다. 네,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싱글보드 컴퓨터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게 양산되었으면은 많은 관심을 끌었을 텐데 네, 양산 과정까지 가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쿨링팬이 거의 돌지 않을 정도로 발열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하고 정말 거의 대부분의 레트로 게임들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예전에 브라운관 방송용 모니터 이런 데서 그 옛날 느낌 그대로 실기 느낌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보드인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훌륭한 기술력으로 한 분이서 만들었는지 몇 분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개발자 한 분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기술력. 하드커널의 이러한 기술력이 다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쉽지만 저만 가지고 있어서 아쉽지만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아직도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